반갑습니다.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와 서울창업허브 마곡 M+에서 함께하는 시드 크레센도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크레센도의 정식 로고송 점점점을 외치지 않고 왔는데 두 번째밖에 안 해가지고 제가 어색해서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고 해보겠습니다. 시드 크레센도 점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사전 계획은 잡긴 했는데 여전히 어색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시간까지 굉장히 파일럿하게 이것저것 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오늘은 화면을 통해서 여러 질문들이 던져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그런 좀 재밌는 방식을 좀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구난방 이야기를 던지니까 이게 흐름을 좀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좀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저희 스위드 팩토리라고 하는 회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MG의 오리지널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 회사 내용상 도대체 어디서 MG를 찾을 수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중간중간 대표님께서 보여주는 MG의 그 기운들을 팍팍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오늘 하루 좀 재밌게 즐겁게 이 IR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패널 두 분 파트너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파님, 네. 네, 안녕하세요.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컨설팅의 강경화 팀장입니다. 저희 헥사곤은 초기 투자, 벤처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업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엑시트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투인 벤처스의 서대웅입니다. 서파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제가 가능하면 어렵지 않은 재미있는 얘기로 제가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재밌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분위기를 최대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에서 사무국장 맡고 있는 공성현입니다. 08하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세 번째이지만 항상 긴장되고 어색한 분위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6번은 지나가야지 그제서야 좀 혀가 풀릴 것 같긴 한데 오늘 또 대표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아이템인 것 같고요. 이 아이템이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마지막 영상 말미에 정말 즐겁게 이런 아이템이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위드 팩토리의 백승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위드 팩토리의 백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회사의 명예 스위드 팩토리가 네. 말은 어떻게 해요? 저희 그래서 원래는 스위스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발음도 그렇고 이제 특정 국가가 지명되니까 그럼 좀 그럴 것 같다 스위드로 가고 있습니다. 의미도 있겠죠? 원래 저희가 이거 피봇을 한번 할 거거든요. 근데 피봇 하기 전에 아이템으로 약간 만든 것 중 하나였는데 S-WID 해가서 스위드거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아이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스위드 팩토리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드 크레센도라는 의미 자체가 아주 작은 단계부터 큰 유니콘까지 성장하게끔 그 밑바탕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서 IR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드리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얘기들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위드 팩토리 IR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및 공유 플랫폼 비아라고 하는 버추얼인 아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위드 팩토리고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앞에처럼 이제 회사, 사업, 제품, 성장 전략 순으로 이제 발표 시작을 하겠고요. 저희 회사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 저희의 이제 비전은 Virtual in Everything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이제 멋있게 지었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은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이제 가상현실 세계로 가져오자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2020년 6월에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숭실대에 입주해 있고요. 저희가 저희 회사 연역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강원 청년 창업사관학교 11기로 이제 무사히 졸업을 마쳤고 올해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이 이제 작년 8월쯤에 이제 피봇을 완전히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올해 딱 1년 걸렸습니다. 올해 8월에 서비스 런칭을 시작하면서 지금 고객을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현재 지금 7명으로 저 포함해서 7명 구성돼 있고 디자인팀 3명, 개발팀 3명으로 해서 완전하게 이런 약간 개발과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는 저희 회사를 보실 수 있고요. 뭐 팀장님들과 팀원들 모두 각 그 회사에서 경력이 있던 분들이 저희 모인 거라서 약간 경쟁력은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나라고 좀 약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 영역으로 좀 루즈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시작을 VR 헬스케어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완전히 메타버스 쪽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로 설명을 드리면 XR 컨텐츠 제작부터 메타버스 컨텐츠 제작 그리고 플랫폼 제작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런 XR과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을 다 저희는 사업 영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특허도 하나 출원 준비하고 있고 상표 등록도 이미 마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수상과 뭐 당연히 저희가 기술 베이스다 보니까 특허 관련 부분들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은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트렌드가 지금 조금 죽긴 했지만 재작년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메타버스라는 게 갑자기 제도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마케팅 용어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저 설명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현실에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가상현실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메타버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거 관련해서 아무리 거품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잠재적인 시장으로 보면 좀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다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을 계속 만들고 있는 추세이면서 당연히 국내에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제페토라든가 이프렌드 같은 그런 플랫폼 서비스들이 운영되면서 고객들은 좀 옛날 거랑 비슷하지 않나라고 하지만 색다른 경험들도 있네 하면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단계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 트렌드에서 거품이 꺼지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플랫폼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껍데기는 있고 안에 알맹이가 없다. 그 내용은 뭐냐고 하면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없거나 콘텐츠가 아예 없거나 그냥 플랫폼으로서 커뮤니티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은 처음에 이제 호기심으로 들어왔다가 뭐 아무것도 없네 하고서 나가는 경우가 많고, 혹은 이제 디바이스의 한계와 그런 최적화적인 과정 때문에 되게 버벅거려서 콘텐츠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탈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성공하고 있는 것들은 로블록스나 혹은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성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게임을 즐기지 않는 분들은 사실 좀 이탈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점을 잡고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로블록스나 뭐 제페토 이런 걸 보면은 라이트하게는 만들어 볼 수 있는데 뭔가 좀 더 콘텐츠를 만들고 내가 공급을 하고 싶으면 코딩이 결국엔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코딩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별로 없고 일반적인 분들은 그런 코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플랫폼 내에 콘텐츠가 많이 생산이 안 되고 결국은 사용자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을 저희는 좀 해결해보고 싶었고 그 초점을 콘텐츠 생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용자가 콘텐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말하는 오프라인 콘텐츠, 그림, 영상, 제품들을 만들어서 저희 플랫폼 내에서 메타버스 콘텐츠로 변환하는 과정을 일반인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 플랫폼에서 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메타버스 구축 에디터 툴과 앞서 언급했던 코딩 컨텐츠를 노코드 형식으로 구현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었고, 그거를 PC뿐만 아니라 웹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더 널리 공유를 해보자 하는 그런 개념을 잡아서 저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들어온 저희 사용자분들이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얻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으면 어떨까 방식이 저희 이제 플랫폼 서비스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설명을 드리면은 한 줄로 설명드리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및 공유 플랫폼 BR입니다. BR라고 하는 것은 Virtual in Art라고 하는 거의 줄임말로,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초기의 시작은 아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뭐 제물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형물이나 영상 콘텐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좀 더 피봇이라기보다는 사용자 경험을 좀 늘리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저희 메타버스 콘텐츠 안에서 행사, 뭐 포트폴리오, 아트페어, 파워스토어 등 다양한 형식의 그런 콘텐츠를 이벤트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서비스의 개요이고, 네, 그래서 좀 플로우 형식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앞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좀 더 간결하게
사용자들은 간단하게 오프라인 컨텐츠를 제작하고 저희 서비스에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수익 모델이 이제 BM 쪽이 이용권 구독료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결제를 하고 나서 저희 자신들의 제품을 업로드하고 그걸 메타버스 컨텐츠로 배치를 한 다음에 이벤트로 구현을 해서 사용자들 뭐 자기들의 팬덤이나 아니면은 자기들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저희의 서비스 플로우고요. 좀 더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고객이 두 가지 타겟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저란 타겟과 바이어란 타겟이 있는데 유저란 타겟은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콘텐츠 생산에 초점을 두신 분들, 아티스트 뭐 아니면은 뭐 기업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콘텐츠 구경 관람객들 그 두 부류가 저희 플랫폼 안에서 유저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바이어는 그 개최된 이벤트에 들어와서 작품을 구매하거나 관람을 하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할 땐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거기서 생기는 이제 수익들은 저희가 유저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형식으로 전체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저희가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 모델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는 두 가지 수익 모델을 메인 키로 갖고 있습니다. 구독 모델과 렌탈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을 먼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차이점 중 하나는 그 컨셉의 개념입니다. 당연히 이벤트라고 하는 게 상시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이벤트가 있고 단발성으로 뭐 약간 오픈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개최할 경우에는 구독 모델로 가서 매달 특정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은 저희 서비스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면서 이벤트를 계속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렌탈 모델 같은 경우에는 틈틈이 혹은 간간히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 한 번씩 정도만 뭐 서비스나 이벤트를 개최할 경우에는 렌탈 모델로서 1단위 혹은 뭐 10일 단위로 이제 가격을 결제하고 오픈하는 두 가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모델 방식을 갖고 있고요. 그들의 기능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각 타입별로 이제 뭐 업로드 용량이 달라지거나 동시 접속자 수가 달라지거나 이건 저희의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템플릿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느냐의 차이점을 두고서 저희가 구독 모델, 렌탈 모델로 이제 세분화시켜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아까 뭐 PC, 모바일, 웹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PC를 먼저 말씀드리면 PC를 프로그램 자체는 콘텐츠 제작 및 공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말씀드린 메타버스 에디터 툴 자체가 저희 PC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막 코딩을 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정말 뭐 내 심즈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건물 짓고 막 내 세상 만들듯이 간단하게 그렇게 메타버스 월드를 만들고 거기에 내 작품들을 업로드해서 배치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툴을 제공하고 당연히 그 안에 이제 뭐 월드라던가 건물에 대한 레퍼런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량으로 보유해서 좀 더 폭넓은 다양한 컨셉의 메타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잡고 있고요. 당연히 PC 말고 모바일도 있긴 한데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저희가 중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 툴 기능보다는 어떤 컨텐츠를 관람할 수 있고 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관람하고 무엇을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뭐 미션이 목표 퀘스트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같은 다양한 그런 콘텐츠 형태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서 언급한 PC나 모바일들을 차례차례 공유하면서 당연히 에디터 기능이 있는 PC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거를 링크 방식이나 어플리케이션이나 PC 어느 플랫폼에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좀 더 저희에 대한 성장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 팀에 대해서 언급드렸다시피 저희는 디자인팀과 개발팀을 위주로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기술력을 좀 더 저희는 어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크로스 플랫폼 당연히 이제 PC, 웹, 모바일 모든 플랫폼에서 저희 비아 서비스는 운영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모델링 기술이 저희 자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인데 똑같은 모델링을 제공을 했을
때 타사 같은 경우에는 뭐 100메가가 나간다고 하면 저희는 그걸 한 10메가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적화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거 덕분에 똑같은 퀄리티를 버벅이나 끊김없이 저희는 제공할 수 있고 당연히 용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고객들한테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 머신러닝은 저희가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저희가 콘텐츠가 많아지고 이제 다양히 서비스가 운영되다 보면은 고객들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반드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머신러닝 기술력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은 앞서 언급한 콘텐츠를 생산하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코딩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는 그것들을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제 모델링인데 그거를 이제 오브젝트 형식으로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제페토에서 뭐 특정 지점에서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예를 들어 코딩으로 구현해야 한다면 저희는 오브젝트 하나만 넣어 놓으면 그게 저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말 사용자 경험 우선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 그런 기술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뭐 경쟁력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뭐 다른 사람들은 웹 VR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 방식으로 또 최적화적인 기술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들에게 어떤 플랫폼이든 제공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시장성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라는 거품이 좀 꺼지긴 했지만 이 장표에서 그냥 저희는 이제 이 전체적인 활용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 유효 시장을 잡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약간 타겟 고객이 유저 부분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예술 컨텐츠를 보유한 아티스트 그리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뭐 이시 미술 학원 등을 저희는 이제 유저 타겟으로 잡고 있고요. 그 분들에게 저희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초기 진입 시장 규모를 나타낸 장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의문이 드실 수 있는 게 유저랑 바이어가 있는데 그럼 바이어는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 저희가 초점을 두는 계획은 먼저 유저에 대해서 많은 콘텐츠가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분들랑 콜라보를 통해서 그 유저들을 모으게 되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객분들 그리고 팬덤분들한테 본인들의 콘텐츠를 공유하게 되면서 그 팬덤분들이 저희 비아 서비스 내에서 콘텐츠를 이용하고 그럼 나도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잠재적 유저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유저를 저희는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5월에 이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서 8월에 정식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유저 고객군을 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과 뭐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을 지금 모집을 하면서 콜라보 컨텐츠 이벤트들을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콜라보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던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 지금 10월 단계에서는 공주대학교나 아니면은 뭐 영재들의 미술상자라고 하는 그런 미술학원과 함께 이벤트 개최하면서 저희 서비스를 보실 수 있고요. 좀 확장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콘텐츠적인 부분에서 저희는 지금 이제 아티스트의 제품과 영상과 모델링을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콘텐츠 생산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적인 컨텐츠만 저희가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성장하게 되면은 정적인 컨텐츠 말고 동적인 컨텐츠,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아니면은 문화 공연, 예술 같은 부분들을 저희 서비스 내에서도 뭐 보실 수 있거나 만드실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확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VR, AR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다 보니까 인터랙티브 미디어나 아니면 체험형 콘텐츠가 그 즉석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동적인 콘텐츠의 그런 체험형 콘텐츠까지 합쳐져서 더 많은 분들이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단계별 콘텐츠 확장 전략을 저희는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뭐 요건 조금 루즈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제품과 작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스토어적인 측면이 지금은 좀 강하고 더 나아가게 되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virtual in everything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저희 회사에 담기려면
말 그대로 부동산까지 거래가 돼야 저희 회사에서 버추얼인 에브리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제도와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말 거시적인 미래로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계획표로 나타낸 건데 종래에는 저희는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그때 가서 준비한다기보다는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계획적으로 단계를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올해는 직접적인 매출은 아니고 외주 용역 정도로 매출을 저렇게 냈고 전차적으로 저희의 그런 성장 계획에 따라서 뭐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고 하는 그런 고객군을 얼마나 점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추정 재무제표를 저렇게 나타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출 그래도 빠졌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메타라고 하는 영역이 현재는 아직까지 모호한, 작년까지는 뭐 워낙 팬데믹이 심해서 격리해야 될 상황에 즐길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미디어 콘텐츠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메타버스가 그나마 관심을 대상이었긴 했는데 지금은 좀 주춤한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최근의 메타 산업은? 실제 몇 년 전에 VR, ER, XR에 또 투자나 또 정부 지원들도 굉장히 많았다가 VR도 좀 이렇게 작아지고 그러면서 메타버스 일부 제페토 같은 경우는 좀 과대 포장돼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아마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알맹이가 정말 얼마나 인터랙티브하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재방문 유도나 요거를 아마 고민하시는 게 지금 대표님의 제일 큰 고민이시고 그 솔루션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광파님께서는 메타버스 뭐 이용하거나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특별한 큰 경험은 없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아마 지금 한국보다도 훨씬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많이 눈에 띄는 게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작품, 전시회, 그림 아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는 메타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니즈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방면에 이제 메타버스 투자가 좀 많이 최근에 며칠 전에 또 드리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VC에서 40몇 억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림 근데 아트 오늘 쪽으로. 강사님 그 의상이 네. 굉장히 아, 아티스틱, 아티스트적이고요. 아티스틱.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적용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성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게임 쪽은 아직까지 더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쪽에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몸담아 녹아 있는 그 메타버스의 산업에서 네.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이제 유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너무 이제 거품이 살짝 꺼지면서 사람 대부분의 그러니까 일반 고객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뭐 약간 좀 특정 이름을 언급하면 이거 리니지 아니야? 메이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게임이 아니냐? 요거랑 다른 게 뭐냐? 그러면은 예전에는 2D로 제공하던 서비스들이 단지 3D로 바뀐 것뿐인데 이게 뭔가 메타버스 맞아요? 이렇게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맞긴 맞죠. 맞긴 맞는데 메타버스라는 건 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더 다양한 것들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고객 가독이라서 저희는 약간 버텨야 되는 단계, 유지를 해야 되는 단계라서 그게 제일 어려운 걱정인 것 같아요. 경험해 보신 메타버스 기업들 있으세요? 제페토도 들어가 봤었고 저희 그런 뭐 무슨 박람회 같은 거 제가 지금 속한 데에서 프리랜서 메타버스 박람회 그래서 박람회들은 참 많이 진행했고 저도 거기서 멘토로 한 부스에 앉아 서서 있기도 했었고 그런 정도의 경험 정도예요. 사실 이제 궁금한 건 벌써 피봇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왜 피봇을 결정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메타버스에 뛰어들려고 했던 그 계기가 뭔가? 그러니까 이 약간 스토리텔링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시니어 헬스케어
쪽으로 했었고 그걸 VR로 푸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운이 좀 안 따르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이제 20년도에 창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아이템을 준비한 게 19년도 말인데 저희가 코로나가 언제 터졌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네, 시니어 헬스케어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알파, 베타, MVP 버전을 만들어서 뭔가 테스트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시설이나 어르신들 계시는 곳 가면은 당연히 고위험군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아예 테스트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딱 이 메타버스 이 서비스 자체는 저희가 21년 작년 2월쯤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저희 개발 팀장님이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사이드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게 됐던 거고 당연히 그거 덕분에 이제 약간 창업 경진 내에서는 되게 좋은 반응을 올렸어요. 그 당시 이제 비대면이 활발했던 시기니까. 근데 원래 그거는 사이드였던 거고 저희가 원래 하고 있었던 건 시니어 헬스케어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한 5, 6개월 정도 더 하다가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라는 게 8월부터 막 갑자기 확 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콜백이 오시는 거예요. 2월 달에 만들었던 거 혹시 더 진전된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서비스 운영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창업을 준비해서 한 시니어 헬스케어보다 2월 달 사이드로 만들었던 게 너무 잘 되게 콜백이 오니까 약간 이제 팀장님이랑 이제 다 모아놓고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술 한잔 하면서 했더니 그냥 돈 되는 걸로 가시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몫이잖아요. 물론 저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그건 철학이 고객이 원하는 걸 제대로 제공 못하면 그건 고집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럼 고객이 원하는 거는 이 아이템이니까 이대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피봇을 하게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음. 실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본인이 정말 창업팀이 원하고 바라고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그 분야의 아이템을 고집스럽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 시대와 상황이 그 아이템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피봇을 해야 되느냐, 이게 항상 저 고민이었거든요. 창업가 때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요 근래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멘토링 해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건 있는데 다른 쪽에서 매출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표님 2년 안에 그거 하시고 싶은 거 하실 수 있겠냐고. 지금 시드 단계니까 그러니까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이제 조직이 유지가 되고 살아남아야지 원하는 걸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매출이 나오는 것부터 먼저 하시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정부 사업을 태우라고 그때 이제 멘토링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슷하게 방향을 잡아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일단 유지가 돼야 되니까요, 스타트업은. 그런 방면에서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과 질문들에서 양자택일의 접근이 아닐 수 있다는 건 그쵸? 확실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 하기 싫은 거가 여기서 매출이 난다고 그러면 매출이 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매출도 안 날 경우가 있고 음. 뭔가 반응이 있어. 근데 이 안에서 여기에 에센스, 어떤 기저에 깔린 본질을 여기 좀 녹여볼 필요가 있는 그쵸?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뭐 어떨 때는 8대2,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병행이 될 거고 이게 서로 시너지가 되거나 그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부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고민이실 거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최초 아이템을 기획했던 시니어 헬스케어가 그 최초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아이템, 그러니까 뭐 뭔가 사회적 변화도 주고 우리가 뭔가 기여도 할 수 있는 쓸만한 아이템이다. 그거는 이제 저희 집안에서 약간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서 그거를 이제 창업을 해야지 했던 계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건 가슴속에 남아있죠. 언젠가는 하겠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 상황과 이런 걸 고려하고 어쨌든 이제 팀원들도 제가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언제까지고 버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걸 먼저 해. 물론 저도 전시회 되게 좋아하고 보는 것도 콘텐츠 되게 소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결도 맞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먼저 내가 시장도 좋아하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가서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도 늦진 않았다는 생각으로 뭐 팀원들이랑 같이 결단을 했죠. 제가 또 한 가지 되게 궁금한 건,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결국 그 공간, 사이버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공통의 가치를 즐기고 또 해산하고 하는 그런 과정의 반복이잖아요. 모이기 쉽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데 현재는 이제 아티스트 쪽으로 집중을 해서 하는 건데 왜 꼭 거기에 먼저 타깃을 두고 가는지, 그 사실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
메타버스에 대한 콜라보를 적용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또 뭐 이벤트 행사 같은 거, 박람회 이런 거 있었는데 아티스트 전시회 이쪽으로 타깃을 잡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뭐 거기서 좀 좋은 경험들이 있었던 건가요? 그냥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제가 졸업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한 지. 그래서 비대면의 그런 교육을 많이 들었던 세대인데, 사실 그게 이게 막 저한테 도움이 되진 않았거든요. 되게 사실 이렇게 속된 말로 꿀 빨았다고 하는 제가 그 세대 중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으로 메타버스를 먼저 하려고 하면 아직 뭐 그런 UX 그런 것들이 아직 정착도 안 되어 있고 재미도 없을 뿐더러 그런 제공을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한테 교육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이제 박람회는 사실 컨퍼런스 박람회는 저희도 이제 나가봐서 알지만 거기서 명함을 교환하고 나오는 그 케미컬적인 관계에서 사실 중요한 거지, 단지 기업의 소개서만 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직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것들의 공통점은 다 동적인 컨텐츠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동적인 컨텐츠가 지금 적용이 어려우면은 정적인 컨텐츠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관람하고 이런 것들 사실 정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전시회 같은 경우는 되게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많이 있어가지고 동적인 컨텐츠를 가고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그림을 감상하고 거기서 오는 인사이트들을 내 스스로 뭔가 소화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전시회 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당연히 메타버스랑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못 가니까 그럼 이 그림 전시회를 정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이렇게 웹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상에서도 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저도 어디 이렇게 세미나에서 어떤 연사분이 한 얘기 중에 좀 원론적이긴 한데, 메타버스에 이제 재방문이나 이게 일어나기 좀 힘들고 한 것들이 어찌됐건 바라보는 관점이 인터랙티브가 없다면 사실 힘들다. 네, 지금 그림이나 그 학원, 이라는 게 지금 아주 초기 타겟으로 잡으시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기서 인터랙티브를 어떻게 아예 다른 아이템으로 가야만 하는가? 이 안에서 뭐가 있는가? 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아뜰리에 같은 것들을 메타버스 하겠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렇게 그냥 보기만 하는 메타버스랑 좀 사실은 좀 아쉬움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 흔히 말하는 즉시성, 이때만 할 수 있다. 또 여기서 뭔가 나 혼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든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반응이 좀 좋았던 프로젝트가 있나요? 최근에 저희 이제 학교 후배였던 지인분 중 한 분이자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분이랑 콜라보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를 좀 홍보를 해드리면은, 장애 예술가분들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계신 분이에요. 거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먼저 아티스트 분들도 계셔서 그거를 이제 직접 만들어서 전시회를 대신 개최해주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 그 전시회 오프라인을 가봤거든요. 근데 되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인데도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전시를 하셨어요. 만들고 계셨고. 근데 그분들의 좀 약간 불편한 점은, 본인들이 잘 안 보이시니까 전시를 어디다 열 수 있는지를 모를 뿐더러 잘 안 되는 거예요, 배치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풀어내고 계신 분 중 하나인데, 그걸 또 메타버스랑 같이 또 저희랑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취지도 되게 괜찮았고, 작품도 아름다웠고, 특히 이제 되게 왜 기억에 많이 남냐면, 사실 이제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서 플랫폼 만들고 이렇게 꾸며줄 거야라고 기대를 하지만 100% 확신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한 98% 확신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그 2%를 채워준 게 거기 있는 디자이너 분이셨어요. 너무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뭔가 진짜 정말 그 배치라고 할까요? 컨텐츠에 대한 배치를 정말 막 진짜 게임처럼 꾸며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런 긍정적인 그런 감사했고, 부정적인 측면은 너무 기억난 게 뭐냐면 저희 서비스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용량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우리의 BM이 좀 더 확실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 기업이랑 콜라보한 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자칫 하다가는 그냥 기존 그런 박람회나 혹은 뭐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을 디지털화 시켜주는 용역사 형태로 밖에 전락하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 아이디어는 확실히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이걸 플랫폼이라는, 그러니까 툴킷이라는 도구의 형태로 제공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본인의 꾸미고 싶은 메타버스를 꾸미라라는 게 취지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의 가장 좋은 베스트 사례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미술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결국 누군가는 이 작품을 제대로 표현하게끔 디지털화 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 유저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맡겨도 되는 건가요? 음, 사실 그래서 저희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만 만드시고 이제 그걸 어떻게 배치할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맡기시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크게 서비스를 막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구독료를 내고 일단 고객을 모으는 입장에서 저한테 맡기시면 저희도 이제 우리 디자이너분한테 좀 머리를 싸매라고 해서 이제 많이 배치를 해주고 작품을 하는데 그거 외에도 그냥 그런 배치와 구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은 직접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때로는 저희가 할 때보다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뭐 이제 사례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사례들 보면은 되게 정말 잘 꾸며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서툴지만 조금 이미 아마 대표님 생각하고 계시고 이미 했을 수 있는데요. 그 사실 미술학원과 이렇게 협업하시거나 나중에 예술대학교나 이거는 알겠고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미취학 아동들이 엄청 그림 그리고 이렇게 쌓이면 엄마들이 이거 버린다 이러면서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내는 스타트업도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린 누구나 아티스트다. 뭔가 그릴 수 있고 그걸 올릴 수 있고 뭐 NFT도 사실은 뭐 누가 뭘 했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꼭 돈을 위한 게 아니라 아이와 엄마가 같이 이 편집기 안에서 우리 미아 편집기 안에서 놀고 애들이 그렸던 그림을 버리기 전에 디지털 엄마랑 같이 사진 찍자 네가 이거 해봐 이런 식의 그림은 당연히 있으실 텐데 그 레퍼런스를 좀 만드시거나 어떤 진짜 이야기들이 아마 저는 좀 오히려 그런 쪽의 시도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조금 약간 따뜻한 느낌? 엄마랑 맨날 이렇게 잔소리 듣고 뭐 "야 그림 좀 그만 그려 학원 갈 때야"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그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제 제가 분리수거하면서 일주일간 애들 만든 걸 버렸거든요. 애들 마음 아파죠. 아니요, 애들 몰라요. 애들 모르는데 맞아요. 제가 딱 야, 이틀 줄 테니까 붙여놓고 이제 버리는 거야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왜 안 찍어놨지? 혹은 이걸 폼에 대구 반송초등학교에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이가 이렇게 사진 하나랑 그 옆에 작품이 이렇게 같이 올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이들도 들어오고 하셔서 되게 반응은 좋았거든요. 그 소위 키즈 다이어리 같은 거 되게 유명했던 다이어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써서 자기 아이들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책자로 만들어서 주는. 메타버스가 곧 그 다음을 대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언뜻 말씀하시니까 떠오르긴 하네요. 그래서 그것 쪽은 되게 반응이 좋아서 여긴 계속해서 뭔가 학교 쪽이랑 아니면 아예 그런 미술학원, 유아 아동 미술학원도 콜라보가 되게 괜찮게 스토리가 만들어지겠다 생각은 정말 하고 있습니다. 쪽도 태핑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방과후 수업 업체들 등록하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이걸 방과후 수업으로 해서 해놓고 미술 교육하는 데들 해서 이걸 비하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올리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요즘 애들 다 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보내서 야 내 거야 들어오게 하고 그런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미 있는 방과후 수업은 뭐 뭔가 있는 것들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데 저희 작가님께서는 부동산에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부동산에 대해서 고견을 한번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부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제 이게 장점 혹은 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장점이라고 하면 그렇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데 부산으로 내려갈 상황이 생겼는데 집을 어쨌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제 뭐 어플이나 이런 사진으로만 보면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부산까지 내려갈 수는 없고 그거를 이제 뭐 지금 메타버스 상에서는 아예 그냥 모델링이지만 결국에는 가면은 그러니까 AR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AR 형식으로 이걸 구경해서 구조가 이렇네, 뭐 뷰가 괜찮네 이러면은 그럼 방문 의사 있거나 혹은 구매 의사가 있어. 이렇게 장점 미리 볼 수 있는 프리뷰에 더 디테일한 장점이 전 있는 것 같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사실은 NFT가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NFT가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은 뭐 토큰 가상 비트코인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NFT라는 건 사실 인증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유일한 인증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증서란 개념을 잘 적용할 수 있으려면은 부동산에서 뭐 등기부등본 결제할 때도 이 인증서로 결제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게 되는 거죠. 내가 우리 플랫폼 안에서 만약 부동산 기능이 활발히 있으면 부산에 있는 집을 계약할 때 NFT로 유일한 NFT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거기 가서 그게 실물 부동산 등본이 될 수 있는, 그게 제가 그리는 비전 중 하나거든요. 그쪽까지도 또 관심 있게. 물론 이제 이거 하려면 정말 많은 이제 스텝을 밟고 엄청나게 이제 제가 성장을 해야겠죠, 저희 회사가.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 뒤에다 이제 붙여놨습니다. 우리 결국 우리 스위드 팩토리는 가상 공간의 전시회는 아닌 거죠, 그죠? 가상 공간에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네,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메타버스 콘텐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린 홍보하는 건 콘텐츠 제작 및 공유 플랫폼이고요. 원래는 이제 아트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 넓혀서 결국에 이제 모든 것들이 저희 안에 좀 담길 수 있는, 이 얘기를 우리 저희 개발팀장님이 좀 어필을 하세요. 우리 개발팀장님이 자기 스스로도 얘기를 하시는 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약간 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기이기도 한데, 그 학교 동기이기도 한데, 그분의 꿈은 이 화학 실험이나 이 모든 실험 시뮬레이션이 이 가상 공간에 일어나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오프라인을 오는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러려면 되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거 다 하겠다. 약간 이게 매드 사이언티스트적인 기질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비전으로 좀 삼으면 되게 좋을 거다 해가지고서 그거에서 이제 인사이트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메타버스에 담는 게 이제 많으면 좋긴 좋은 건데 이제 그에 따른 기술이 있어야 되고 사용자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메타버스가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제일 궁금한 건 이 동시 접속했을 때 그런 사용자들의 자유도, 그다음에 뭐 공연 같은 것도 이제 하시려면 이제 송출할 때 그런 음량 같은 그 기술적 문제,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만약에 그걸 송출하시려면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그게 다 가능한 건지 스위드 팩토리에서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가능하다고 하면은 약간 좀 뻥카 같지만, 기술 교환을 옆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바로 옆자리거든요, 개발팀장님.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따로 켜가지고서, 자, 되지? 돼. 돼. 근데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서 빨리 돈 벌어와. 이렇게 팀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본인이 구현 가능하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적용하고 하려면은 많은 서버 비용과 또 고객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제가 이제 발벗고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술적으로는 본인이 계속 스터딩을 하고 계세요. 논문도 본인이 직접 내시려고 지금 논문도 몇 개를 냈어요. 논문도 본인도 내고 기술 개발도 계속 공부를 하시고 막 하셔서, 사실은 이제 더 나아가면은 뭐 이제 그분이 이제 결국에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 제가 살아남는 거죠. 사실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는 취약점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어떤 게 제일 좀 리스크 있다고 보세요?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저는 사실은 그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떤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시는데 엑셀러레이터나 VC가 많이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한정된 시간이라서 제가 아는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과 어떤 VC와 미팅을 했는데 평소에 안 쓰던 장기가 아파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동안 심사위원들, 뭐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VC 많이 만나셨다면 이 얘기가 제일 좀 뼈가 아팠다? 혹은 이 얘기는 내가 진짜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약간 투자자들과의 뭔가 얘기를 하셨을 때 좀, 그렇게 좀 인상적으로, 이런 얘기. 근데 혹은, 그래서 저는 약간 투자자 혹은 심사위원들 그동안에 얘기 들으셨던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난 이거 할 수 있다. 혹은 말 그대로 이 영상 하나만으로 뭔가 이어지지 않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분명히 저는 대표님 홈페이지 찾아서 연락이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락 많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얘기를 해드리면 이거는 투자자분들 만난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냥 하면 저희도 이제 시장 분석하고서 기업 분석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랑 동종업계에 있는 기업 분석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 팀이랑 기술 팀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업계 동향이라는 게 있으면은 스타트업 투자, 메타버스 아트 투자는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들어가면서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어플리케이션 깔고 해보면은 우리 팀장님이 항상 화를 내요. 내가 이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 기술력이 안에 더 많은데 왜 우리는 돈을 투자를 못 받고 있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기술. 사실은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는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으로는 진짜 정말 내 살을 하시면 다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 팀장님이 항상 준비는 되어 있으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채워야 될 부분은 어떻게 고객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느냐. 그건 이제 제가 발로 뛰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항상 고객 경험과 마케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쪽만 먼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요런 거를. 물리적인 시간, 리탈 확보, 네. 자금의 현재는 투자 어떤 단계고 투자 유치 시점을 언제로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사실 지금 아직 한 번도 투자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드 투자 단계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면 빠를수록 좋긴 한데, 어쨌든 투자 심의라는 단계도 있고, 저희도 이제 계속 그 투자자분들과도 맞추면서 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투자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계획을 잡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오늘 잘 오셨어요. 여기 엑셀러레이팅 협회 공국장님, 공파가 네. 좋은 엑셀러레이터들 제가 볼 때는 네. 당연히 커넥스트입니다. 네, 조만간 한번 연락드리고 한번 저희 애들 사진부터 좀 던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메타버스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그 좀 암울한 시기에 왜 메타버스 서비스를 들고 오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오프라인에서 왕성하게 다들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계속 그렇게 각광받을 수 있을까 생각 들었는데 오늘 막상 말씀 들어보니까 기회가 또 꽤 있네요. 이렇게 알지 못한 영역에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스위드 팩토리는 어떤 회사다? 저희는 뭐 이제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건 컨텐츠 제작, 컨텐츠 공유잖아요. 저희 스스로도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저희 그 회사 안에 에피소드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문화 기업입니다. 뭐 정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문화 기업이고 또 항상 뭔가 다들 이제 즐거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 뭐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해 주실 분 혹은 회사에 오실 분 같이 투자하실 분들 모두 포함해서 저희는 되게 좋은 컨텐츠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씩 저희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스위드 팩토리 백승원 대표님을 모시고 즐겁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파트너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네.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스위드 팩토리 치면 뭔가 저희가 또 찾아볼 수 있죠. 네. 꼭 찾아보십시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혹시 뭐 우리 강파님 또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 메타버스 요즘에 또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번승하시기 바라고요. 승승장구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드 크리센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